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의 조성호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귀한 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이영금 변호사님이라고, 우리 모셨는데, 이영금 변호사님을 왜 모셨느냐. 지금 현재 그 판교 지역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둘러싸고 이제 분양 전환이 시작이 됐습니다. 분양 전환이 시작됐는데, 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둘러싼 이제 각종 지금 소송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첨예한 이슈이기 때문에 또 단지 수도 많고 그 안에 있는 세도원들도 많기 때문에 또 건설사들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그 관련된 소송이 있는데 그 소송을 지금 전담하다시피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2009년부터 이제 그 입주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만기가 도래를 했는데 이 관련된 소송을 담당을 하시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관련해서는 가장 전문가인 변호사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금 변호사님은 서울대 농경제학과를 나오셔가지고 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셔서 사법연수원 36기를 수료하시고 법무법인 세종과 법무법인 봄, 그 다음에 지금은 법무법인 온마음이라는 데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변호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인데요. 네. 예. 자, 지금 제가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는데 우리 판교 임차인들을 위해서 지금 소송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지금 임차인들의 이제 소송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거가 목적인가요? 그분들한테는요? 판교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실제 자신들이 분양받은 주택 가격대로 분양 전환을 해달라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사실 되게 싼 값에 이분들이 이제 거주를 하신 거 아닙니까? 10년간. 근데 이제 만기가 이제 도래를 해가지고, 근데 그 일반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그럼 이제는 이런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뭔가 결격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일반 세간의 인식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금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분양 전환 가격이 과연 얼마인가라는 부분이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이 사람들이 분양 전환 대상자가 맞느냐 또는 아니냐 이 부분은 양측의 실질적인 다툼은 없고요. 이분들이 분양 전환 대상자는 맞는데 네. 분양 전환 가격이 과연 얼마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첨예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임차인들 측은 2006년 또는 2009년 이 무렵에 최초 당첨자로서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 당시에 당첨자로서 분양 주택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당시 법령에 의해서 분양 가격이 다 제한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제한된 분양 가격이 바로 분양 전환 가격의 상한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네. 임대인 측은 분양 주택이든 아니든 간에 실제로 임대차로서 10년 동안 살아왔고 예. 이제 비로소 분양 전환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일반 분양주택하고는 다르다. 네. 임대주택법상 분양 전환에 불과하고 임대주택법상 분양 전환 가격 기준은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요 규정 하나만 있으니까 네.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분양 전환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것이 임대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주장이 맞다라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이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처음 분양할 때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와서는 이제 감정 평가 금액에 따라서 다시 가격을 분양 전환 가격을 그렇게 매기겠다. 감정 평가 금액으로 매기겠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단지가 민간 4개 단지 그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 소송 경과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 4개 단지 임대인들이 대방건설, 모아건설, 부영주택, 진원 ENC 이렇게 네. 4개사입니다. 네. 이들 건설사들이 분양 전환을 하려면 그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성남시장한테서 분양 전환에 대한 승인 처분을 받고 예. 그 승인 처분에 맞게 분양 전환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건설사들이 2019년부터 성남시장으로부터 분양 전환 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세계단지 임차인들을 대리해서 이 성남시장의 분양전환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분양전환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해당 승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수원지방법원 행정재판부들이 세계단지 임차인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인용을 해줬습니다. 네네. 그래서 분양전환 승인 절차, 임대인 측이 진행하고 있는 분양전환 승인 절차는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네. 일단 정지된 상태고요. 빠르면 행정 본안 소송이 내년 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초에 판결 결과를 봐서 분양 전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LH 세계단지가 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가장 큰 단지 아닌가요 지금 그 일대에서? 또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진 않아요? LH 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 그 중에 이제 세계 단지만 제가 일단 하고 있고요. 다른 단지들은 뭐 법무부인 세종을 포함해서 많은 로펌들이 지금 와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LH 얘기도 지금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데 여기 소송 진행 경과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는 LH 그 판교에 네. 공공건설 임대주택 단지 중에 봇들 3단지하고 산운마을 13단지 그리고 백현 2단지 임차인들을 대리해서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LH는 일반 민간 임대주택하고 달리 성남시장으로부터 분양전환 승인 처분을 받지 않고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해서 공공주택 사업자인 LH가 자기가 직접 분양전환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남시장으로부터 분양전환 승인 처분을 안 받고 스스로 분양전환 승인을 한 거라고 봐서 행정소송을 직접 LH를 상대로 제기를 했고요. 민사소송 역시 LH 상대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민간이나 LH나 공통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입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분양전환 가격을 바꾸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그런 소송인데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LH 상대로 지금까지 뭐 다른 법무법인들에서 뭐 특별히 승소 결정을 받은 게 없는데 제가 최초로 이번 주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즉 LH가 독단적으로 분양전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중지해달라라는 결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역시 행정소송 1심 판결 선고 시까지는 LH가 마음대로 분양전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그럼 상당히 몸집이 큰 LH하고 싸워서 사실상 승리를 한번 거두신 거네요. 뭐 작은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헌법소원도 지금 제기했다고 들었어요. 그 LH 아까 말씀하신 산운마을 13단지하고 또 백현 2단지 임차인들이요. 네.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헌법소원 관련된 거는요? 산운마을 13단지하고 백현 2단지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합니다. 그런데 이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옛날 임대주택법이 법령에 불비가 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구임대주택법에 보면 분양 전환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들에게 있다고 규정하면서 분양 전환의 가장 중요한 분양 전환 가격을 직접 규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 전환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라라고 위임을 했는데 이 대통령령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위 시행규칙에 또다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별표 1에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분양전환 가격이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85제곱미터 초과 부분은 한마디로 대통령이 국회의 명령을 어기고 법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이 LH가 우리는 뭐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마음대로 분양전환 가격을 설정해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다만 또 웃긴 것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만 돼 있다라고 지네들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대형도 마찬가지로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는 얼마든지 분양전환할 수 있으니까 나는 분양전환 가격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겠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좀 말씀이 길었는데 예, 예. 아니요, 어쨌든 그럼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국회가 분양전환에 대해서 임차인의 분양전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분양전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이 85초과 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은 현재 시세대로만 분양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네. 서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한 임대주택법과 주택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헌법 34조 35조에도 어긋납니다. 헌법에 주거 기본권이 네네. 정해져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우선 분양 전환을 받을 이 권리는 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는 권리다. 네네네. 이것이야말로 우선 분양 전환의 이제 본질적인 부분이다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외면하고 시세대로 분양을 하겠다고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결국에 핵심 쟁점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분양 전환 가격, 그래서 임대차 체결당 주택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는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건가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 임차인들이 2006년 또는 그 이후에 최초 당첨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았습니다. 네. 그 당시 주택 공급 규칙에 보면 이 임차인들이 이 재당첨 제한을 받았는데요. 재당첨 제한의 근거가 되는 조항에 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들은 일정 기간 다시 당첨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재당첨 제한을 받았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해당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분양을 받았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분양을 받았다라는 근거가 당첨도 있고 그 당시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도 있습니다. 아, 계약서 다 네. 존재하네요, 그러면은요. 임대차 계약서에 네. 분양 전환한다라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분양 전환한다는 규정이 있고 네. 헌법재판 소장인 유남석 앞서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임대차 계약서에 근거해서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네. 2006년도에 최초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러니까 그 임대차 계약을 네. 체결할 때 네. 법이 이 분양가를 규제하는 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분양주택이었고 그럼 당연히 그 법이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논리적으로 준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네, 부분에.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네. 그 당시 분양주택에 적용됐던 주택법 38조 2 요게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 네네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거는 좀 어려워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 주택법 38조 2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네. 규정인데 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주택법 38조 2 분양가 상한제 규정의 특별 규정으로 네. 존재했었고요. 네네. 네, 다시 요약을 하자면 네. 이분들은 2006년도 무렵에 분양주택을 당첨받았고 재당첨 제한까지 받았습니다.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당시 분양주택에 적용되던 주택법 38조 2 또는 그 특별 규정이 네. 당연히 적용된다는 게 저희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는 제가 봐도 그 어떻게 보면은 근거가 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이해를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법률가들이 또한 이렇게 설득하는데 좀 용이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제 지금 현재 법정에서 다툼을 벌이시고 있는 문제인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습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임차인들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제 일으키는 뭐 요인들이 많지만 이 법령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됐다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런 것인지를 알려면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2000년대 초반에 주택 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 정부와 네. 민주당이 네. 2003년 10월에 당론으로 원가 연동제를 도입하기로 네, 확정을 짓습니다. 네, 네. 언론에 보도도 네. 되고요. 그리고 2003년 11월에 음. 해당 법안이 주택법 개정안으로 발의가 됩니다. 네. 근데 2004년 총선 때문에 법안이 폐기가 되고 음. 실제로 2004년도에 다시 발의가 돼가지고 네. 2004년 12월에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처음으로 도입이 음. 됐죠. 네. 2004년 12월에 이제 85제곱미터 이하 음. 도입이 됐고 네. 2005년 12월에는 음. 공공택지 모든 평형의 분양주택에 다 네. 확대 적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판교는 2006년 3월에 네. 입주자 공고가 났고요. 음. 근데 이 2006년 3월에 최초 입주자 공고를 한 이 주택이 네.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10년 공공 임대주택은 음. 2006년 판교에서 처음 공급이 됐는데요. 음.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된 규정들이 주택법을 통해 가지고 정비되는 동안에 네. 임대주택법에 그런 내용들이 음. 아무런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임대주택이 2004년도 초에 네. 임대주택법에 맷줄이 들어옵니다. 정말 그야말로 맷줄 정도만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정비가 좀 미비했었던 거네요. 2006년도까지 그 맷줄 들어온 그것이 아무런 변동도 없이 네. 그냥 그대로 있었던 거죠. 법령이 아무런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2006년에 이제 분양을 하게 되는데 2006년 1월부터 LH가 이제 역공을 합니다. 역공이라면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나요? 2003년 10월 또 2004년, 2005년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론이 너무너무 비등해서 원가 연동제, 네.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원가 공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도저히 반대 의견을 펼치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좀 너무 어렵다라는 정도로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 2006년 1월에는 본격적으로 논문 같은 거를 발표를 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위헌이다라는 얘기까지도 퍼나르기 시작하고요. 2005년도에만 해도 판교에 공급되는 이제 내년에 공급될 공공임대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도 노려봐라 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논문이 이제 발표가 될 그 무렵부터 2006년 한 2월 정도부터는 그런 기사가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분양가 상한제라는 내용이 지워진 삭제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이제 그거 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그 이제 임대인, 그러니까 건설사겠죠. 네. 네, 건설사 쪽에 이제 또 그 임차인들이 이제 그쪽을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거는 한번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소송을 통해서 네. 밝혀질 부분입니다. 부분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이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이게 워낙 그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고 법령이 일단 정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고 처음 시도할 그렇습니다. 때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지자체 성남시조차도 이거에 대해서 아마 지금 약간 우왕좌왕하고 있는 좀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임차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소송으로까지 불거졌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제 임차인들을 대표해 소송을 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더 진행을 하실지 뭐 또 계획이나 전략 같은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히 네. 법률가가 네. 다른 전략을 가질 수는 없고요. 네. 네. 법으로만 오히려 네, 법률적인 해석론으로 네. 재판부를 설득을 해서 네. 반드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종종 저희 morganTV TV 출연해 주셔가지고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들께 좀 말씀 좀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 불러주시면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라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